안녕하세요. 서민 워킹맘입니다. 오늘도 남양주 별내자이더스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는 일반 공급에 대한 신청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나 수도권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만 19세 이상 성년자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성년이 아닌 경우에도요,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24개월 이상 납부한 청약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남양주 별내자이더스타 같은 경우는 청약 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1순위로요.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내역이 세대 안에 아무도 없어야 되고요. 2주택 이상 소유한 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고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4페이지에는 일반 공급에 대한 거주 구분과 주택형에 따른 당첨자 산정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은 불가하다고 나오고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점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이나 분양권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는 이제 가점제로 신청이 되는 거고요. 추첨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주택 분양권 포함해서요. 1주택을 소유한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이제 추첨제로 자동으로 이제 신청이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형으로 보게 되면요, 8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데 8호제곱미터 이하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제 가점대로 산정을 하는 거고요. 1주택자인데 8호제곱미터 이하로 신청했다라고 하면 이제 추첨제 형태로다가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추첨제에 대해서도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에 대한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이제 추첨 공급을 할 때 이제 경쟁자가 많게 되면요, 우선은 전체 주택 물량의 75%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테 우선적으로 추첨을 해서 공급한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25%의 물량에 대해서 위에서 떨어진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인데요. 이 1주택도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소유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을 승낙한 분들에 한해서 우선 추첨을 진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인 분들이 이 추첨제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반 공급 1순위에 대한 청약 통장도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그다음에 이제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청약 예금과 부금과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해당이 되고요. 이제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요, 공공 분양에만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저축을 갖고 있는데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기 원한다라고 하시면요,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은행 가셔서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변경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예치 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금액 이상 입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15페이지에는요, 이제 일반 공급에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부양가족수 35점 만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점 만점으로 해서 총 84점 만점이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가점 구분이 만 30세 미만 미혼자 같은 경우는 0점이고요. 무주택 기간이 이제 1년 미만은 2점부터 해서 15년 이상 32점 만점까지 이렇게 표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수도 0명일 때는 5점이고요. 최대 6명일 때 35점 만점입니다. 입주자 저축가입 기간도요, 6개월 미만이 1점이고요. 최대 15년 이상 가입했을 때 17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15페이지 아랫부분에는 청약 가점제에 대한 적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조건이고요. 소형 저가 주택 등에 대한 그런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요.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 신청자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 기간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근데 30세가 되기 전에 만약에 결혼했다, 혼인했다라고 하면 그 혼인 관계 증명서에서 혼인 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이제 등재가 되는 세대원이어야지 되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연속해서 주택 공급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나오고요.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내국인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요양시설이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요.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해서 90일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했다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이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또 주택공급 신청자의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이제 자녀죠. 이런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주택공급자나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같은 자녀는요, 미혼 자녀에 한해서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고요. 또 미혼 자녀 중에 이제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 및 주택공급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미혼 자녀 포함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혼한 자녀는 미혼 자녀로 보지 않고요. 또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이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 중이다 라고 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요. 30세 이상이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했다 라고 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내용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반영을 하고요. 입주자 저축의 종류나 금액이나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84A타입부터 99B타입까지 724만원에서 최고 970만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 내용도 쭉 보시면 되고요.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은 이제 계약금을 먼저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세대별 그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주택 공급가액이랑 별도로 이제 입금하시고 관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계획 세우실 때 최소 발코니 확장 비용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 유상 옵션 품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시면요. 84A타입부터 99B타입까지 이제 개별 옵션과 패키지 옵션에 대한 것들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꼭 필요한 것들 선택하셔서 최대 필요한 자금이 주택 공급 가격 외에 베란다 확장 비용 최대 1000만 원, 그 다음에 유상 옵션 같은 경우도요, 최대 이제 어떤 것을 넣을지에 따라서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감안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상 옵션인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도요, 지금 84A 타입부터 99B 타입까지 선택지가 최대 5개까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거실과 침실에 2대만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한 380만 원 정도 되고요. 거실, 침실 1, 2, 3, 베타룸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최대 지금 800만 원까지도 나오고요. 또 알파룸, 베타룸까지 하겠다면 최대 이제 94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 가격과 또 베란다 확장 비용 1000만 원, 또 유상 옵션 비용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1, 2천만 원도 추가될 수 있고요. 거기다 이제 시스템 에어컨 비용도 400만 원에서 많게는 800, 900만 원까지 초과가 되기 때문에요. 주택 공급 가격 외에 추가적으로 얼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산정해 보시고 미리미리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